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는 알아야 한다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파킨슨 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파킨슨 병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또 계속 제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허혈성 심장 질환과 당뇨병, 전립선 암과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면서 이 파킨슨 병 또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중추신경 장애나 이 파킨슨 병과 관련되신 분들은 이번 영상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위 등급 결정표에 어떤 경우에 7급에 해당되는지 6급, 5급, 4급, 3급, 2급까지 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제게 질문을 주신 분들 내용을 보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기존에 갖고 계시던 7급에서 더 이상 재판정 신체 검사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 정확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신체 검사를 하시면 등급 기준 미달이 된다거나 아니면 제일 약한 7급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 잘 살펴보시고 파킨슨 병과 관련되신 분들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기 때문에 공부들을 하시면 본인이 어떤 등급에 해당되는지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보훈병원이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등급보다도 더 낮은 등급이 나왔을 때는 다시 재심 신체 검사를 하거나 행정심판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등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파킨슨 병 중에서 기존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경도나 중등도 고도 장애를 받으셨던 분들 또한 2024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6급 2항이나 6급 1항을 또 받고 계시는데, 어떤 경우에 6급 2항인지 6급 1항인지 지금부터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제게 질문을 주셨는지 그 질문 내용을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게 질문을 주신 분들을 제가 이 관리자 홈페이지에서 파킨슨 병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각각 다 지금 제게 질문을 주셨던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제가 답변을 드린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답변을 못 드린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2상 목록에 이 파킨슨 병과 관련해서 영상들도 몇 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마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내용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최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상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하루 전에 제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정태라는 분으로, 이분은 파킨슨 병으로 7급이 2024년 12월에 나왔는데 그 이후 혈압이 떨어져 자꾸 쓰러지고 걸음도 잘 못 걸어 2025년 4월 말에 보훈병원에 16일 입원하고 약도 바꾸고 혈압 높이는 약과 매 식후 소금을 먹고 있는데 지금도 혈압이 제일 높을 때는 98, 48, 이보다 더 떨어지면 머리가 아프다 하고 걸을 때 어지러워 가다 멈추고 운동을 시키려면 항상 짧은 거리도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에 퇴원하면서 파킨슨 병으로 팩 촬영, 그러니까 전신 촬영입니다, 했는데 이 팩 촬영 때문에 더 악화되었다는 선생님 소견서를 받아 2025년 6월 12일 보훈부에 재심 청구를 했는데, 영상을 보니 재심 때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몸은 불편한데 7급마저 떨어질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고 있다가 25년 7월에 보훈병원 비뇨기과에서 MRI 검사했는데 조직 검사를 하려고 하니 세포에 붙은 혹이 너무 작아 조직 검사를 못하고 지켜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암이 아니었으면 파킨슨병 재심 청구는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지
제게 의견을 물어보신 분입니다. 자, 우선 전립선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 앞전 영상에 전립선 암과 관련된 영상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해서는 승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 중에 전립선 비대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립선 암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전립선 암이라고 판정이 나시게 되면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과 관련한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영상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지금 파킨슨병으로 이제 몸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다 그러는데, 이런 내용들이 말로만 악화되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떤 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상위 등급 결정표를 설명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경우에 7급에 해당되는지, 6급에 해당되는지, 5급에 해당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시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아마 7급보다는 높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던 분 내용이었고, 또 이와 같은 내용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분들도 다 지금 파킨슨 병으로 된 분들인데, 자, 또 다른 분, 들꽃이라는 분이 8일 전에 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길잡이님 영상 항상 보고 감사함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배우자는 2010년도에 말초신경으로 7급을 받고 있다가 파킨슨 병으로 10년이 넘게 보행도 힘들고 고생했는데 보험병원에서 파킨슨 증후군이다, 2차선 파킨슨은 해당 안 된다고 해서 급수 승급을 못 받았는데, 파킨슨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속해서 4가지 증상이 추가된 후 2024년 12월에 6급 1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세의 불안과 보행은 전혀 안 돼서 보험병원 심사도 서류상으로 판정받았는데, 다른 분들 영상을 보았을 때는 등급이 약하다고 생각도 되고, 요즘엔 말도 어눌하고 소변 볼 때 일어서기도 앉기도 많이 힘들어서 도움 없이는 안 되는 형편인데, 다른 분 얘기를 들어볼 때 너무 약한 등급 받고 있는 것,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등급 하향도 있다고 하고 거동하기 너무 힘들어서 병원 가기도 힘들고 한 형편입니다. 자, 이분도 지금 7급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남편분께서 실질적으로 병이 많이 악화되어서 옆에서 배우자가 도와주지 못하면 이제 힘든 상황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거고. 그런데 이 상태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고 잠시 후에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거기에 정확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힘들다, 거동이 힘들다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장애가 있다든지, 보행 장애가 있다든지, 뭐 한쪽 다리가 그런다든지, 양쪽 다리가 그런다든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 자세히 보시면 아마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분 또한 파킨슨 병으로 6급 1항 받은 분이었고, 이분이 당뇨병으로 시력, 안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했던 내용 다 영상으로 제가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구법 말초신경으로 7급 받은, 파킨슨 병으로 6급 받으면 신법에 속하는가요? 구법으로 속해주면 그래도 이유겠지만 택도 없는 얘기겠지요 했는데, 구법 7급보다는 신법 6급이 100번 낫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법으로 6급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금액으로도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자, 그리고 또 1개월 전에 전립선 암으로 6급 1항 받았고 병으로 또 심사를 하신 분 같은데, 그게 아니라 파킨슨 병으로 아마 진단이 나왔나 봅니다. 승급이 될까요? 하고 물어봤는데, 이분 또한 제가 어떤 병으로, 어떤
내용으로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시 후에 불러드릴 신체 부위별 사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분께서 2번에 걸쳐 파킨슨병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길긴 길었는데 중추신경장애나 파킨슨병과 관련돼서 만약에 일반 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면 정확한 검사를 하셔가지고 우선 신청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또 처음 시작부터 높은 등급 바라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높은 등급을 받는다 그러면 몸 상태가 정말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면 준비를 신청을 해보시면 다 그게 가장 빠릅니다. 자, 그리고 육정님이라는 분도 남편이 참전자로 참전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2월에 성모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추가 검사 예약 중 MRI 등 여러 가지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 사이트에서 파킨슨병도 등록이 가능하다니 다행이다마는 절차를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자, 이분 똑같이 제가 잠시 후에 불러드리는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표를 보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성모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인 성모병원이면 그 병원에서 이 파킨슨병과 관련된 국가보건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 신체 검사 없이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내용들 영상으로 다 있으니, 자, 그리고 파킨슨병으로 6급 이항을 판정받았는데 지금 뇌경색이 와서 치료받았고 지금은 와상 환자가 되어 있는데 등급 승급하신 분, 아무튼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1년 전에 ABK라는 중추신경으로 문의드렸던 참 요즘 몸이 많이 아파만 보험병원에서 주는 약으로 다른 곳에도 이상이 그 외에 다른 분들도 파킨슨병으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 혜택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전혀 지금 파킨슨병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는 내용도 모르고 있는 분. 저 위에 황순옥이란 파킨슨병은 몇 급을 받을 수 있나요? 했는데 그 내용은 잠시 후에 결정표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다른 분들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7급 받으신 분들 몸 상태가 더 악화되었는데 이 상태에서 등급이 승급이 가능하냐, 그런 내용인데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만큼 준비를 하셔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를 않고 신청을 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소나무라는 분 1년 전에 2개를 선생님 좋은 영상 자주 올려주셔서 남편께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아서 1년이 되어서 보훈청에 문의를 했더니 3개월 안으로 공문이 온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병 중에 다계통 위축증 질병,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표에 보게 되면 네 번째,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파킨슨병이 포함이 됩니다. 중추신경장애도 포함이 되고 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우선은 이 장애 측정 중증의 뇌전증 발작은 전신 경령을 동반하는 신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으로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이거는 뇌경색이나 뇌전증 파킨슨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경증이죠. 중증은 좀 심한 상태고 경증은 약한, 경증의 뇌전증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으로 3분 이내의 의식이 정상으로 회복된, 여기서 의식장애가 3분을 기준으로 해서 쓰러졌는데 3분 이상 발작을 하고 있으면 중증이고 3분 이내에 의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는 경증이라고 보죠. 자, 그리고 중증 또는 경증은 뇌전증 발작 유형, 횟수,
발작이 노동 능력에 미치는 비발작 시 정신 증상 등 종합적으로 뇌전증 발작으로 상위 판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진료 기록상 자세한 발작의 임상 양상, 뇌파 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 소견 등 확실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 정확한 발생 빈도, 항정 간제 복용 등 적극적 치료 근거 등을 확인해야 된다. 그냥 말로만 된다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는 게 아니라 뇌파 검사상 이상 되어야 하고, 중추신경계의 장애는 전산화 단층 CT 또는 자기공명 영상형 MRI 그리고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고도 이와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 특적 검사와 같은 기능 근거이 확인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우선은 설명을 하고 지금부터는 결정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7급 파킨슨병 7급에 해당하려고 하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파킨슨병 또는 비전염 파킨슨 중 진행성 핵상마비 다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 증상이 경도로 편측 침범을 보이거나 경미하게 양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 한쪽으로 마비 증상이 있거나 양쪽으로 보이는데 양측은 약하게 아주 약하게 양측 침범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 7급에 해당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 진행성 핵상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 증상이라. 그래서 파킨슨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되는 이런 검사를 편측 침범이거나 양측 침범을 보이는데 7급보다는 6급이 조금 더 강합니다. 자, 7급 보셨죠? 이 내용들 기록을 해 놓으시고 6급 이항입니다. 6급 이항을 보시게 되면 여기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 중 진행성 핵상마비와 다계통 위축 임상 증상이 이제 여기서는 경도로 양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 7급에서는 똑같은 양측 침범인데 경미하게 아주 약하게 양측 측면을 보이는가 하면 6급 이항에서는 경도로 양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이 조금 더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 6급 이항에 해당되고, 여기 6급 1항을 보시게 되면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 중 진행성 핵상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 증상이 경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자, 여기까지는 6급 2항입니다. 6급 2항 똑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한 가지 추가가 되는 게 체간 침범을 보이며 경도로 양측 침범을 했고, 그 다음 체간 몸에도 침범을 했으며 경도의 자세 불안정과 균형 장애를 보이는 사람, 이런 내용으로 진단서에 작성이 되게 되면 6급 2항이나 6급 1항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런 내용이 진단서에 기록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파킨슨 병이 있다, 보행에 장애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결정표를 보여드리는 이유입니다. 5급을 보시게 되면 이제 5급에서는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 중 진행성 핵상마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 증상이 이제부터는 이게 중등도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경도였죠. 경도는 6급 1항까지고 5급에 해당되려 그러면 중등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중등도 자세를 보이는 사람. 6급 1항과 똑같은데 차이는 이 중등도냐 경도냐. 경도면 6급 1항, 중등도면 5급에 해당돼. 4급도 있습니다. 4급에서는 5급과 똑같은데 임상 증상이 고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중등도와 체간 침범을 보이며 심한 자세의 불안정과 균형 장애를 보이는 사람. 체간 침범은 중등도고 양측은 고도고, 이럴 경우에 제가 보통 5급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마는데 파킨슨병은 4급, 3급, 2급, 1급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상급에 대해서도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급 보이시죠? 파킨슨 병으로 3급에 여기 파킨슨 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 중 진행성 핵상마비와 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증 그대로입니다. 고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4급도 똑같아요. 고도. 그런데 체간 침범을 보이며 극심한 자세 불안. 여기에 이제 이게 추가로 하나 붙죠. 극심한 자세 불안과 균형 장애 이런 경우에는 3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급과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까지 알게 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은 6급이나 6급 2항이나 6급 1항 5급 정도까지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위 상위 등급은 그때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킨슨 병과 관련되신 분들은 정말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많이 배우시고 정확하게 그 내용이 진단서에만 기록이 되게 되면 신체 검사할 때 쉽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보행에 장애가 있다든지 뭐 한쪽으로 기울인다든지 한쪽으로 자주 넘어진다든지 그런 내용의 진단서는 아무리 많이 받아 소용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병원에서 이런 내용의 진단서가 작성이 되어야만 보훈병원이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하는데 빠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파킨슨 병과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자.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